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또 종교와 관련한 공개 지시를 했습니다. 종교재단 해산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통일교 관련 메시지를 낸 겁니다. 화면 보시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달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12월 2일 국무회의 때 한 차례 얘기했고 12월 9일 국무회의 때 또 얘기했고 어제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왜 그럴까? 자, 어제 오전 핵심 참모 티타임 하면서 통일교 입막음 관련 보도를 듣고 여야 불문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거 정치적 문제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 회의가 오전 9시 무렵이었고요. 언론사에 또 문자가 전달된 게 대통령의 지침이 전달된 게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아마 당부를 빨리 전파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으로 아마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어제 오후 4시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때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폭로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후 4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많은 관심과 집중을 했었는데 어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된 메시지가 정화대 대변인님, 윤영호 본부장 입을 막았다라는 지적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서 국무회의에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로 종교단체 해산을 검토해봐라. 그거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일본에서도 했다. 그리고 해산되면 그 재산 어디로 가냐?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적절한 메시지가 결국에는 무엇을 노린 것인가? 라고 했을 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은 해볼 수 있죠.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이런 식의 최후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 또 그 다 얘기하면 재미있을 일 없다, 좋을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라운드가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가벼운 포카를 칠 때도 히든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히든카드 저는 있죠. 윤영호 본부장이 어제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이 대응 속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떤 관련해서 반박을 하면 그거 사실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반박할 수 있고요. 총동영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만의 페이스를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아마 검찰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4년형 구형에 대해서도 이 4년형 구형만 놓고 보면 형량 조정 가운데 마지막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더 활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끝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결국 성공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입틀막 성공했다. 그러나 이렇게는 못 덮는다. 대통령이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어제 예상했던 대로 통일교 측이 겁을 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공개 안 한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는 덮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도 통일교로부터 커넥션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그때 한 전 대표는 단칼에 잘라냈다라는 입장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주장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통일교와 관련해서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 시절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대표 시절에 대표가 되고 나니까 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무슨 뭐 한학자 씨의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내왔는데 뭐 며칠 날 어디로 보고 그 한학자 씨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참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와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뭔 소리냐? 왜 가냐? 못 간다.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얘기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검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그 분위기가 이른바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대요. 지금 그 통일교 게이트로 가고 있어요. 이 문이 열리고 있고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그때 가지 않았다라는 거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대로 지금 게이트에 문이 열리고 있고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번져나갈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금품 수수 의혹. 지금까지 드러난 인물들은 모두 7명이고 그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현직 장관들도 있고 전직 친명계 의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윤용호 본부장의 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할 줄 알았습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예고를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건 맞는데요. 근데 윤용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입틀막을 했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과도한 같다는 건 생각이 들어요. 해석이다. 네. 왜냐하면 윤용호 씨는 더 이상 통일규칙 인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통일규칙과는 이미 배신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선이 만들어졌고 전선이 쳐져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틀막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가 좀 약간 비약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종교 게이트로 간다면 우리나라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군데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종교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런 걸 통해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